그 최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네.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그걸 다 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났을까요? 국민들이. 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가장 아마 네.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업의 상태 또는 취업 준비 상태 또는 쉬고 있는 상태를 합하면 역대 최고 숫자 12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뭐 끊임없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이기도 하고 모두가 자상하고 친절해서 그냥 앞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신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다시 국립외교원은 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심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시 전으로 올라가 주세요. 전으로. 저 조회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걸 열었다가 나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신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신민경을 통과시켜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재밌는 게 공고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이요? 네, 지난해 3월 29일. 원래는 4월 1일부터 근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월요일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9일 금요일부터 근무합니다. 여기 월급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비는 한 달로 계산돼서 다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죠. 뭐 어쨌든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죠.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 방산 부분 한 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봤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나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000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조작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아까 거기 봤었던 6,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 지원, 교육 운영 지원.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비단길을 깔아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 자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란을 언제 뜨는가만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공부를 익히기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한 사항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고 네. 지금 해당자가 신원조회 면접 시험까지 다 보고 면접까지 다 보고 최종 합격이 되어서 신원조회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문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이신 모경종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의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 외교부와 검찰은 응답하라. 국립외교원이 단 한 명 뽑는 공무직 연구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합격자는 다름 아닌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였습니다. 채용 과정은 처음부터 수상했습니다. 초기 공고의 자격 요건은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 석사였지만 며칠 뒤 국제법 석사로 바뀐 새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공고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공식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조건을 일부에게만 구두로 알렸습니다. 인턴, 조교, 연구보조원은 경력이 아닌 경험이라며 자격 요건에서 배제하던 외교부가 검찰총장 자녀의 재택 인턴십, 조교 보조 활동은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응시자 풀이 좁아 자격 요건을 넓혔다지만 그 넓어진 문은 단 한 사람, 기존 조건으론 지원할 수 없던 국제법 석사이자 경력 요건도 채우지 못한 단 한 사람을 위해 열렸습니다. 모든 자격 요건은 하나하나 심우정의 자녀를 향해 조정됐습니다. 심우정의 자녀를 위한, 심우정의 자녀에 의한 맞춤형 공채였습니다. 경험과 경력은 다르다는 말, 그동안 외교부가 공고마다 강조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믿고 응시 자격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애써온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누군가는 단 한 번의 공고 변경, 한 줄의 해석 차이로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이것이 정말 정당한 채용 절차였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고에 올라오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누구의 자녀라는 이유로 규칙이 바뀌고 기준이 달라진다면 청년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위해 무거운 조건을 내걸면서 권력자 자녀에게는 그 기준을 손쉽게 지워주는 나라.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 공정하지 못한 이런 모습에 분노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조건이 누구에게만 달리 적용됐다면 그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실제 경력을 부풀리지 않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공정이며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정의입니다. 누군가는 수년을 준비해도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공공기관 채용입니다. 전례 없이 공고가 바뀌고 경력 인정 기준까지 흔들렸습니다. 그 중심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서십시오. 자녀가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 모든 과정이 정당했다면 감출 이유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정의와 공정을 법의 이름으로 집행해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가족 문제 앞에서 더욱 철저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법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원 채용 의혹에 대해서 지금 즉시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또한 법 집행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는 채용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면 단순히 특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특혜 여부 판단을 감사원의 판단 여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채용 과정의 모든 자료와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사회, 청년의 땀이 배신당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청년의 이름으로 끝까지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